안녕하세요. 변호사 엄마들의 육아 토크 로이어 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세 무렵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 아이들을 이제 기관에 보낼 때 0세, 1세 이때까지는 다들 이제 큰 고민 없이 어린이집을 대기가 된, 그치. 당첨이 된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이제 5세 되면은 처음 학교로 이거 대체 뭐야 하고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낼 수 있고 놀이학교 대체 어딜 보내야 되냐 고민 진짜 많이들 하시죠? 5세, 빠르면 4세부터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기관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세가 되면 보낼 수 있는 기관이 일단 원래 보내던 어린이집에도 계속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으로 진학을 할 수도 있죠. 유치원으로 진학을 하려면은 연말에 처음 학교로라는 뭐 포털 시스템 같은 것 같아요.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보통 11월 초 정도에 접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원을 해서 유치원을 보내는 거고 그리고 또 놀이학교라는 데도 요새는 많이 생겨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기관 놀이학교도 진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보내시는 영어 유치원이라는 그러니까 편제상으로는 어학원이지만 영어 유치원도 이제 보내실 수가 있죠. 그쵸. 처음 학교로 해서 접수하는 우리가 소위 인류라고 말하는 일반 유치원 외에는 다른 기관들은 사설 학원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들은 보통 자체적인 신입생 선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7월 정도부터 전화를 돌려보셔야 돼요. 이거는 꿀팁인데 7월, 8월 정도부터 입시 언제 하시냐 이러면서 그 입시 설명회가 있을 때 문자를 달라 또는 그때 이제 설명회 웨이트리스트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등록을 해놓으시고 연말쯤 되면은 문자를 받아보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11월에 보통 선착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문자를 넣어가지고 선착순으로 받는다든지 레벨 테스트를 본다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입금 순으로 받는 데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 아까 설명회 대기 명단 말씀하셨듯이 인기가 많은 유치원들은 설명회 가는 것부터 벌써 줄을 서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영어 유치원 되게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어떤 유형이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영유의 스펙트럼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학습식, 다른 하나는 놀이식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놀이식은 그야말로 조금 자유롭게 아이들이 놀면서 편하게 영어 노출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보내게 되고 학습식은 소위 말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원한다. 내가 영어 유치원에 보냈으니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 향상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영어 유치원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뭐 되게 한 20군데 넘게 투어를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취미가 리서치여가지고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일단 다 돌아다녀 봐요. 뭐 안 보내더라도 다 알아보고 안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 20개 넘게 다녀봤는데 제가 알아본 바 저희 이제 서울 강남 뭐 서초구 이 일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 130에서 한 25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비용이 한 달 기준인 거죠? 한 달 기준인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식대나 뭐 셔틀버스, 교재비, 원보까지 하면은 이제 거기에 추가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월 300까지도 최고 그쵸.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릴 때 뇌가 자라는 과정에 있을 때 빨리 언어를 배우게 된다. 우리가 다 커서 어른이 된 이후에 배우려고 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색하고 어렵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로 생활하고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영어로 사고하고 표현하고 친구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닐까.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된 경우에는 3학년, 4학년만 돼도 옛날과 다르게 공부할 게 정말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 되면 확실히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따로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경우와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뉘다 보니까 미리 유치원 때 영어를 많이 해놓으면 초등학교 가서 다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어 유치원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단점은 이제 한글 교육을 영어 유치원에서 안 시키다 보니까 한글 교육을 집에서 따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점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린이집 유치원 과정에서 누리과정이라는 공통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누리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또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게 숙제가 많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느라고 고통스러워한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제 주변에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영어 유치원을 보냈거나 보내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봐도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숙제한다고 힘들어하거나 그러진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숙제가 단순히 이제 애가 고통스러워한다는 문제보다 사실 엄마가 느끼기에는 집에서 숙제를 봐줘야 되는데 워킹맘들 또 사실 집에서 애들 본다고 해도 애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막 이거 하나하나 봐주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숙제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영어 유치원에 숙제반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보내는 방법으로 숙제를 많이 커버를 하죠. 영어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따로 담고 있지 않고 모든 커리큘럼을 영어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국어나 한글 교육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으면서 영어 유치원에 따라서는 한글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누리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식으로 커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맞아요. 제가 돌아다녀 본 이 영어 유치원 중에서도 누리과정을 아예 영어로 가르칠 수 있게 커리큘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영어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되게 저는 거기가 괜찮은 것 같았어요.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처음에 영어 유치원이 크게 학습식과 놀이식으로 나뉜다고는 했지만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스펙트럼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도 그런 유치원들은 좀 더 학습식보다는 놀이식에 가까운, 그리고 영어 유치원 중에서도 일반 유치원과 영어 유치원 사이에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건 정말 작은 꿀팁인데 누리과정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리과정 교육자료집이라든지 커리큘럼, 주차별 커리큘럼, 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다 PDF 파일로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꼭 아이에게 시키고 싶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상 봤는데 이거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사실 누리과정을 그렇게 우선순위로 안 둬도 되는 거잖아요. 영어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좀 안 배웠다고 뭐 어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만 찾아보겠지. 누가 그걸 찾아보겠어. 난 다 찾아봤지.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영어 유치원에 대한 오해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잘 모르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너무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즐겁게 기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하게 알려진 학습식 영어 유치원도 커리큘럼이 정말 다양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읽고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체육 활동도 하고 과학 실험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런 걸 이제 다 영어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별로 공부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되게 즐겁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리는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좋은 유치원도 있고 좋은 정신과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 스트레스 때문에 뭐 가끔 뭐 틱도 나타날 수 있고 막 중압감도 느끼고 그럴 때는 상담 치료로 같은 것도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아이들 인성교육은 언제 하냐, 또래랑 어울리는 법이라든가 우리가 유치원 때 흔히 배워야 하는 그런 것들을 못 배우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 영어 유치원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면 요새는 놀이 중심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이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해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 사회적인 경험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영어 유치원은 아무래도 좀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회적인 경험을 조금 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유치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놀이하는 시간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또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뭐 크게 하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애들을 막 앉혀놓고 얘들아 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 큰 걱정은 없다.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경우는 있어요. 아무래도 영어 유치원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근데 일반 기관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10명 이상,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한 반에서 지내다 보니까 교사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활발하고 사회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에 조금 내성적이고 혼자 조용히 뭘 하는 걸 좋아하고 하는 경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조금 적은 거를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맞아요. 저도 기관 선택할 때 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지만 애들이 더 많아서 다양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6, 7세가 되면은 오히려 그런 게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케어가 가능한 걸 선호하다 보니까 교사대 아동 비율이 낮은 기관을 선호하는데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하면 영어 유치원이 압도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반에 어린이가 많기로 유명한 학원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영어 유치원들은 교사대 아동 비율이 되게 낮거든요. 뭐 1대 6인 경우도 있고 뭐 많아봤자 1대 8, 1대 9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은 그런 장점이 제 입장에서는 있다고 판단이 됐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기관 상담을 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질문하면 좋을지 그걸 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